태풍 소식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맹소영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맹 대표님, 이 태풍 바비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서귀포 서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네네. 지금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네. 우리 5호 태풍 장미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한 거죠. 아. 보통 이맘때쯤 오면은 좀 세력이 많이 약해져야 됩니다. 예, 그게 예. 970부터 940 정도 선에서 평균 이제 중심 기압을 나타내긴 하는데 네. 940 정도면은 굉장히 기록적인 태풍을 남겨놓은 그 수준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여전히 매우 강한 그 세력을 유지한 채 중심에서 시속 162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채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모포 부분까지 이제 북상을 할 텐데요. 예. 이때까지도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예.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에는 언제쯤 북상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태풍의 중심이 다가오는 시점을 보고 많이 보시는데요. 아, 예, 예. 실제 수도권은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영향권에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 새벽 6시에 이제 수도권 부근에 이제 다가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 거의 강원, 영동 일부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만 제외한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가 된다는 것은 중심에서 다가오기 전에 한 3-4시간 전부터 굉장히 강한 강수구역대를 동반하고 있고 강한 바람의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부터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이제 출근길이 지금 문제인 건데요. 네네. 출근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일 오후까지도 좀 남은 태풍의 영향권에 좀 남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세다. 이거는 뭐 모든 국민들이 아는 얘기일 텐데 이번 태풍 바비가 뭐 역대급이다, 초강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강하길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순위를 보면은 태풍 순위를 보면은 네. 거의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초속으로 따지면은 50. 근데 초속이면 좀 잘 와닿지가 않죠. 시속으로 환산하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상황에서 한 200km 정도의 속도로 창문을 열고선 자동차를 달린다고 생각할 때 부는 거의 네. 맞바람 수준인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풍속이라고 하면 정시 관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에 10분 동안의 바람을 평균한 거를 일반적인 풍속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바람은 순간 최대 풍속, 순간적으로 부는 돌풍의 형태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바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이 구조물이 무너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는 이 평균적인 바람의 풍속보다는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태풍이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까지 올라오면 좀 약해져서 바람의 강도도 약해져야 되는데 매우 강해서 낮아져봤자 강한 태풍 정도 수준으로 머무른다라는 것은 네. 시속 160km 이상의 바람의 반경이 거의 강원 영동과 영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네.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아직 서울에는 태풍이 오지 않고 있어서 이 수도권 지역의 시청자분들은 다소 지금 태풍이 어느 정도인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게 바로 오늘 오전 제주도 상황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저런 철제 구조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동하기 흔들리고 있는 거 마치 뭐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정말 이 태풍 역대급 태풍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또 수도권을 올라오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건장한 체격의 남성 또한 바람을 이기지 못할 정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실험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풍속 40m 정도 초속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관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초속 40m의 바람만 불 때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약한 비와 함께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때는 어떤지 지금 우산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건장한 체격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산 쓰고 걸어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한 비가 아니라 좀 강한 비가 내릴 때는 어떨까요? 거의 그냥 밖에 나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오고 있는 태풍, 지금 이미 제주도를 지나고 있는 이 태풍 바비가
이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초속 한 30m만 넘어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한 10m 정도의 바람을 불어도 우산을 들고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거의 우산이 예, 예. 뒤집어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을 정도고요. 예. 한 초속 20m만 넘어도 사람이 맨몸으로 걷기 좀 힘들 정도, 좀 예. 맞바람으로 인해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 그리고 네. 초속 30m가 넘으면 달리는 기차도 탈선을 합니다. 그럴 그래서 수가 50m 정도라고 하면 네네. 허술한 건물까지 붕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미 같은 경우에는 초속 60m가 넘었던 바람으로 최고의 태풍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 이 경우에는 거의 그 철탑이 무너질 정도로 송전탑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통상 이 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나다 보면 많이 세력이 약해져서 어쩔 때는 뭐 수도권에 오기 전에 뭐 소멸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번 태풍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참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태풍의 발생 자체가 이 적도 부근에,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열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는 열이 넘쳐나는 이 지역의 남은 열들을 북극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발생 자체가 뜨거운 해수를 지날 때 보통 한 27도 이상의 해수부터 이제 태풍의 발생 여건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속도도 굉장히 느렸거든요. 예, 예. 속도가 거의 성인 남성이 조깅하는 정도의 수준. 어. 거의 한 시속 한 7에서 한 7, 8 정도? 예, 예. 그러니까 10km도 시속되지 않은 정도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물론 네. 뭐 태풍이 이렇게 느리게 올라온 거는 주변의 기압 배치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제주도 주변의 해수 온도가 무려 30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평년보다 한 1, 2도 정도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느린 데다가 뜨거운 해수를 지나니까 약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상을 지날 때 좀 약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해상의 바닷물의 온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약해집니다. 네. 네. 최근에 저희 뉴스일 라이브에서 맹 대표님 모시고 폭우 이야기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대표님 이번에는 이 태풍으로 비도 많이 올까요? 그렇죠.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건데 네. 뭐 어떤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다. 어떤 태풍은 비보다 바람이다. 뭐 물론 이제 지나가고 보기는 해야겠지만 많은 비를 뿌렸던 비는 거의 뭐 하루에 800mm 가까운 비를 기록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많아야 내일까지 한 300mm의 비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워낙 많은 양의 비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0mm의 비도 양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한 150에서 300mm까지 내리고 그 밖의 지역도 적은 곳도 15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태풍이 중심을 지나지는 않지만 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3-4시간 전부터 굉장히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게 태풍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약간 단시간으로 한두 시간 간격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태풍이 모두 빠져나가는 시점까지 비와 바람에 대한 대비의 긴장감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강한 비와 바람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태풍 소식이 좀 무색할 정도로 맑은 날씨,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은 곳은 일단은 주변 지역에 날아갈 물건들이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바람이 좀 강해지고 비바람이 좀 째졌다라고 했을 때는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아까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네. 거의 뭐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과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의 기상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부터 기상청은 지역별 태풍 위험 시점 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태풍이 한두 시간 사이로 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참고하셔서 어느 시점에 조심해야 될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맹소영 대표님과 태풍 상황 알아봤습니다. 맹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